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정책 홍보 투자 이치에 대한 모든 새만금 뉴스를 새롭게 전하는 박종환 TV 방송의 새만금 코리아 큐! 본 방송은 9월 창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칭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남도 기자님. 네. 요즘 7월 13일에서 14, 15, 16 한 3, 4일 동안 장마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장마 피해로 지금 엄청난 지금 국민들의 지금 상처를 좀 받고 있는데 네. 이번 장마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재난 지역이 선포되고 있고 또 인명 피해와 거기에 관련된 유족 또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과 이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네, 저 역시 이번 장마 피해로 인명 피해를 보신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애도의 표를 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은 경상북도 애천, 네. 충청북도 오성, 네. 또 우리 고장 전라북도 익산이 대표적으로 큰 피해를 많이 봤어요. 네. 참 인명 피해도 뭐 45명 이쪽 저쪽 뭐 참 운명을 참 달려오셨는데 네. 우리 고장을 놓고 보면은 전라북도 익산에 그 망성이라고 있어요. 네. 망성에 논 밭 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농가분들 네. 1년 농사가 지금 망쳤어요. 네.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뭐 강수량이 500mm 이상 왔다고 그래요. 네. 그 역대급 초역대급 장마비가 이렇게 왔는데 해마다 연중 행사 같이 장마 때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어느 정부에서도 장마 피해를 많이 입는데 네. 이 근본적인 네. 장마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대책을 세워야지 네. 그때그때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네. 참 복구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피해를 보고 참 이런 일이 참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 장마 피해를 보고 좀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뭐 장마 피해를 보면은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와서 뭐 이렇게 대충 보고 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행사 말고 네. 정말로 원천적인 근본적인 국가에서 그 장마 피해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사람 인자 있습니까? 사람 예. 인자. 예. 사람 인자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두 사람이 모여서 사람 인자가 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그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서로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인간의 그 변화가 한 두 가지가 있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뭔지 우리 최남 부장 아세요? 예. 혹시 두 가지가 어떤 예. 말씀인가요? 예. 그 한 가지는 예. 그 돈, 예. 또 두 번째는 권력. 예.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은 돈을 한번 줘보고 권력 완장을 한번 찾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평가를 한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큰 돈을 갖고 있으면은 이 큰 돈에 대해서는 이 가치 평가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지고 있는 인생관의 돈의 가치를 평가해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그 돈을 쓸 수 있고 네. 또 갑자기 높은 완장을 채워주면은 갑질을 해요. 네. 갑질을 그 사람이 그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인격을 돈과 권력을 줘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갑시다. 예. 재남도 회장님. 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7월 6일자로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 인사가 있었어요. 예.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새로 부임하신 김경환 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2개월 전에 본방에서 왜 새만금은 기업 유치가 미흡하고 또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청과 불협합이 돼서 삐걱거린다는 그런 지상 보도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본방에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전라북도는 이 새만금으로 인해서 뭔가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만금 청장님들이 항상 어떤 그런 예착과 예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불협화음 하지 말고 기업 유치와 이런 관광 유치해서 전라북도 살아나가는데 어떤 두 큰 기관이 이렇게 협치를 하기를 바란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은 전북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네.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전북 도의원도 한 3번 하셨고 네. 또 이 보수 호남은 그 민주당 세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수 진영의 정치권에서 전라북도 도당위원장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농어촌 공사에 감사도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새만금 특별위원장도 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새만금의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김경환 청장이 온 것은 전북 도민으로 봐서 또 저희들로 봐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지난 뭐 방송에서 뭐 이렇게 정치인이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와서 새만금에 대한 뭘 알겠느냐 이렇게 비관적인 그 방송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실무 그 국장이나 이 담당 실무자들은 그 뭐랄까 행정적으로 아는 사람이 오야지만은 최고 리더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그 리더가 돼야 합니다. 네. 도지사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행정은 그 국장이나 그 밑에 과장들이 하면 됩니다. 네. 이 장은 정치력이 있어야 국가 예산도 따오고 네. 투자 유치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방송에서도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네. 또 우리 방송에서도 축하한다는 또 축하 메시지도 다시 보내면서 네. 이 새만금 개발청이 2013년 9월 12일 날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 개발청이 생겼어요. 네. 이제 저도 새만금에 대해서는 좀 아는 지식이 좀 있는데 새만금 개발청이 생긴 것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 개발청이 생겨서 네. 아마 김경환 새만금 청장이 아마 6대 청장이 될 거예요. 네. 1대 때는 이병국 씨라고 있었어요. 네. 국토부에서도 좀 근무도 하신 분인데 2대 때는 이철호, 네. 3대 때는 김현숙 씨, 4대 때는 양충모, 네. 5대 김규현, 지금 6대 김경환입니다. 네. 그래서 1대 이병국 청장 때는
조금 그 새만금에 관련된 이분이 좀 그 실무도 좀 알고 그래서 좀 뭔가 질서가 또 잡혀 나갔고 그때 새만금 초대위원장이 강현욱 씨였었어요. 예. 예, 그래서 강현욱 새만금 위원장님하고 전북 이제 우리 새만금 현장에 오면은 제가 강현욱 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그때 새만금 코리아에 제가 특보를 맡고 있었어요. 예. 홍보 특보. 네. 그래서 여기 이병국 그 새만금 개발청장하고 여러 번 식사도 해서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좀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그 후로 2대, 3대, 4대, 5대는 새만금 개발청이 무슨 뭐 왔다가 지나가는 자리 같이 대학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 6개월 말이야 1년 6개월 1년 있다가 그냥 가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북 도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네. 그러나 이번에 김경환 그 새만금 개발청장은 새만금도 잘 알고 또 농어촌 공사에서도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청장에 비해서 월등한 뭐 실적을 좀 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이번 김경환 그 새만금 개발청장도 특히 투자 유치 또 기업 유치 또 전북 도하고 유인을 김관영 지사하고도 제가 알기는 서로 이렇게 소통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경환 청장하고 이렇게 지사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잘해서 지난 청장 같이 삐걱 소리가 뭐 내가 투자 유치 시키는데 내가 뭐 공을 세웠네, 뭐 전라북도가 세웠네 그러지 말고 새만금 개발청하고 전북도하고 김관영 지사하고 잘 이렇게 윤인해서 그 34년이 된 이 새만금을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인천공항을 밤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화호에 있는 새만금에 관련된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화호면 거기도 간척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교에 시화 대교에 LED 수평 그 LED 그 등이 있었어요. 다 LED 수직 다 등인데. 그렇죠. LED면 이제 수직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시화호에는 수평으로 그 설치가 됐는데. 같이 가는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런 것도 처음 본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설치한 회사가 아스트릭스라는 좋은 회사인데 전라북도에 하나뿐이 없는 초일류 기업이랍니다. 이거 청장님한테 이걸 말씀을 드려야 자, 관광 유치를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야호에 그렇게 방조제 같이 생긴 그 길을 빗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수평으로 하니까 아름다운 경관이 있으니까 닫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업 얘기는 다음에 이제 하시고 자 하여튼간에 두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그 이번에 제 25위 새만금 잼버리 데이가 있죠. 이제 코앞으로 며칠 후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거기가 이제 잼버리데이 그 현장 그 면적이 여의도 3배랍니다. 우리 새만금 전체 면적은 여의도 140배인데 그 잼버리데이 하는 그 행사장 면적은 여의도 3배래요. 약 뭐 280만 평에서 30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거기도 이제 간척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잼버리데이를 하는데 잼버리데이 회원만 한 5만 명, 뭐 관계자 및 관광객들이까지 합치면은 뭐 언론에 뭐 많게는 뭐 10만 명까지 올 수 있다는 그런 그 방송도 하고 오는 걸 봤는데 이런 큰 행사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코앞에 왔어요. 지금까지 그 행사의 진행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잼버리데이는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어떤 큰 페스티벌이
열리면 그 페스티벌을 활용해서 전부 경제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갖는 기회로 삼고 국가가 운명을 걸고 그 사업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국내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그래서 2017년도에 25차 세계 잼버리 대회도 국내에 그 반기문 그 유엔 총장님께서 예. 앞서서 해서 그렇죠. 이걸 유치했습니다. 지금 엑스포는 부산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 금년 말에 그 진위가 결정이 됩니다만은 그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님과 부산 TK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와 그 시민과 그 지역 도민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잼버리 대회는 전라북도 부안 전라북도에서 열리는데 왜 청소년의 올림픽으로 국한시켜서 한정돼서 이걸 운영을 하는지 만일에 그렇다면 부산 엑스포도 박람회 엑스포 박람회 대회 관련된 사람들이 한해서 유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잼버리 대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청소년 올림픽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충북이나 제주도나 이 강원도에 비해서 최고 잘 살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이 세기에 1세기에 올 만한 올지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세계 대회가 왔는데 못 사는 전라북도에서 이 정말 전라북도는 관광 이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등한히 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 국한시키는지 예. 그리고 출입을 제한하는지 예. 이걸 제가 당국에 묻는 것입니다. 네, 우리 최남덕 회장님이 왜 그 행사를 오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하고 네. 또 그 행사 이벤트 위주로 관광 전북이 갖고 있는 새만금이 갖고 있는 많은 좋은 인프라를 왜 그 행사 위주로 하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물론 자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안전사고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원래 청소년 위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 최남도 회장은 그와 플러스 알파 플러스를 해서 그 행사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그 홍보 효과를 예, 그렇습니다. 얻으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이제 최남도 회장님 말도 이제 우리 잼버리 대회에서 귀담아 들을 거예요. 네. 듣고 그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번에 그 오늘 또 우리 최남도 회장 잼버리 대회 현장을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지금도 그 엊그저께 내린 그 많은 비로 네. 현장이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전에 방송했던 때보다는 배수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저번 3주 전 방송에서 잼버리 대회 폭염, 폭우, 장마, 태풍 또 이런 걸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지금 방학 중이니까요. 초, 중구, 대학교 캠퍼스를 활용해서 대안으로 일시적으로 비가 오면 12일 동안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태풍이 불면 3일이든 4일이든 비 신호는 대안을 캠퍼스로 학교 캠퍼스를 사용해서는 대안을 갖고 잼버리 준비를 하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처럼 13일부터 16일까지 5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 또 태풍이 불면 이런 준비한 것은 재난 앞에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 네. 제안을 했는데 관계 당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국은 국제적으로 6위 7위가는 강대국입니다. 경제. 그런데 지금도 미개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청소년의 문화올림픽이다 해놓고 호연지기로 잔디밭에서 텐트 치고 이런 구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국위의 손상을 잘못된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이 방송에서 요청하는 네. 것입니다. 지난 그 장마비 같이 네. 그 행사 기간에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참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코앞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코앞에 다가온 이 잼버리 대회가 폭우나 또는 또 비가 안 오더라도 폭염 네. 뭐 참 섭씨 35도가 참 넘어가가지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행사가 망칠까 좀 걱정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준비한 우리 세계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이나 또 전라북도나 또 우리 민간단체 우리 최남도 회장님 같이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합심해서 정말로 그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참 유종의미를 잘 맞췄으면은 진짜 기원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세계 3대 축제가 월드컵하고 올림픽입니다. 네. 그리고 잼버리 대회입니다. 이 잼버리 대회는 5만여 명의 외국인이 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는 17,000에서 2만 명 내외의 외국인이 옵니다. 선수까지 합쳐서. 이 큰 행사를 이 행사를 활용해서 전라북도를 띄우고 관광유치원은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관계기관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집중해서 이걸 펼쳐나가야지 그냥 청소년의 문화 올림픽이다 이렇게 국한한다면 예산은 그렇게 어려운 국가가 다 국민들한테 다 세출 받아서 움직이고 그 예산은 잼버리 끝나면 날아가 버리고 국민들은 또 경제 도탄에 빠지고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 및 좋은 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행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그동안에 준비한 조직 새만금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이나 전라북도나 또 부안군이나 참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게 이 행사가 마무리되도록 우리도 긍정적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네. 자, 이런 행사를 국가 주도로 또 새만금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이 기관 조직으로 또 이 행사가 또 할 수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네. 또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 최남도 회장님도 그 민간단체 2023 새만금 잼버리 성공을 위한 민간단체 협의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간단체에서도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서 지금 행사가 좀 준비되어 있다는데 네. 행사는 언제 하며 어디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민간단체 협의회에서는 2022년도 7월 29하고 30일 이틀 동안 네. 격포 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잼버리 성공 기원을 위한 홍보 행사를 크게 했고요. 또 22년도 10월 15일 날 네. 오늘 열리고 있는 그 무르거리에서 무르 무대에서 네. 정말 저희들이 마련한 준비한 회원님들이 다 준비한 그 기금으로 새만금을 상징하는 청티와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빨간 티를 입혀서 문화를 상징해서 홍보를 하면서 지금 오늘도 준비하고 이게 이 행사를 그렇게 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 행사는 언제 합니까? 오늘 6시부터 7월 20일 날 금요일 날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부안군 읍내에 있는 무르거리에서 네. 지금 전 회원님들이 1000여 명이 동원돼서 김제시, 군산시, 그다음에 부안, 전주, 익산 이 시민들이 함께해서 전라북도 관광을 위해서 이 잼버리 행사를 홍보하는 대회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사를 오늘 하는데 네. 그 행사의 뭐 이벤트라는 게 어떤 행사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전라북도에 있는 전라북도 가수와 국악인들을 정말 이 기능 기부를 받아서 함께 합니다. 정말 이 인간문화재까지 오셔서 큰 행사를 정말 1부, 2부, 3부로 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전라북도에 그
조선시대 어려울 때 탄관오리들이 하도 착취해 먹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니까 전봉준 장군께서 동학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그 어릴과 혼이 죽어가고 정신이 죽어가서 전라북도는 제일 못 사는 곳입니다. 네. 이번 저희는 그 혼과 이 안 보이는 이 잠재력 있는 얼과 정신을 다시 끌어올려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새만금을 놓고 부안, 김제, 그 군산, 익산 이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재능 기부로 예. 이 새만금 잼버리 데이 성공을 위한 축하 행사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뭐 청티, 홍티, 네. 뭐 청티는 새만금 물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네. 홍티, 빨간 티는 우리 옛날에 그 붉은 악마 네. 그 정신, 네. 아주 참 좋은 착상인데, 네. 그러면 거기에 오신 그 회원들이 그 옷을 다 입고, 네, 그렇습니다. 뭐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좀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참 그 이벤트가 모여서 우리 새만금 25일 잼버리 데이가 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네. 그 자료에는 네. 예, 아까 얘기한 뭐 김제, 뭐 부안, 또 전주, 익산, 군산 시민만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어요. 네. 다문화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네덜란드, 또 필리핀, 또 방글라데시, 또 버마, 또 베트남 그분들까지 다 오셔서 그분들이 이 잼버리 우리 홍보하는 이 행사를 다 카톡을 찍어서 전부 자기네 외국에 있는 가족한테 다 알리고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본방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신문사도 2개가 오고 신문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앙으로 나가고 외신으로 나가서 정말 이 새만금 물결이 이 잼버리 물결이 청티와 빨간티를 입고 가는 것이 외신으로 나가서 그 문화가 그 사람들의 머리와 사상과 여기에 생각에 각인시켜서 여기를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후손과 후손이 또 찾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행사를 하려면은 이제 그래도 그 자금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 티셔츠를 만드는 것도 자금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행사 준비는 그러면 이걸 이 자금 준비를 우리 최남덕 회장이 민간단체에서 기금으로 순서하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예산할 일원도 받은 적이 없고 예. 지금 3개 대회를 치러도요. 네. 또 이 새만금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우리 민간단체는 거기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탑을 달리는 야. 우리 자금으로 우리 기금으로 예. 국가에 충성하는 아, 자, 이런 좋습니다. 단체입니다. 예. 그 우리 그 박종환 TV 방송에서도 내일 그 카메라 감독이나 제작진을 네. 보내서 네. 생생하게 거기서 행사를 좀 담아서 네.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자, 이런 행사가 이제 8월 1일에서 8월 12일까지 12일 동안 이제 이 새만금 잼버리 이제 행사가 끝나요. 네. 끝나고 났으면은 강원도 고성같이 네. 흔적도 없이 뭐 의미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최남도 회장은 새만금 잼버리 데이 이 행사를 기화로 해서 전북 부안을 대한민국 잼버리 수도로 만들겠다. 네. 그런 좀 운동도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가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예산이 짜여진 것이 잼버리 현장에 투입돼서 큰 예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고성을 예를 들자면 그렇게 큰 예산이 투입했는데 끝나니까 다 고성은 잼버리는 언제냐 이렇게 됐어요. 네. 저희 민간단체에서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잼버리 이후에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칭 이 잼버리 대회 이후에 사단법인 가칭 코리아 잼버리 수도
부안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새만금에 많은 관광 인프라가 있는데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못 사는 전라북도, 못 사는 부안군 이 지역에 관광을 유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홍보에 나서는 것입니다. 저희는 국가가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가 힘도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에 충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관광 유치를 나서는 것입니다. 네. 그 세계 잼버리데이 수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네바에 있습니다. 예? 제네바. 제네바. 예, 제네바. 그 세계 잼버리데이 수도는 제네바에 있고 네. 한국 잼버리데이 수도는 지금 아직 없어요. 네. 이걸 전라북도 부안으로 그렇습니다. 유치를 시키겠다. 네. 아주 이것은 기발한 발상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거기서 좀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네. 최남덕 그 민간단체에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네.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나 네. 부안 군수 권익현 군수나 네. 이런 기관 단체하고 그 협약을 해서 네. 같이 이렇게 합동해서 한국 잼버리데이 수도를 부안에 유치는 걸로 해서 행사가 끝났어도 잼버리 정신, 네. 청소년의 이 정신, 네. 이 홍익 인간에 펼치는 이런 정신을 호연지기 정신을 네.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 잼버리데이 수도 부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운동과 함께 예. 이 부안댐이라고 있어요. 네. 부안댐과 직소천 그 앞에 있는 벼락폭포, 그렇죠. 해창다리까지 네. 거기를 필리핀에 있는 그 팍상한 폭포의 그 카누 네. 이걸 도입해서 이번 잼버리 기간부터 그 부안댐에서 래프팅이 이루어져요. 네. 전라북도에 문화가 없던 거예요. 네. 여수나 목포나 장생포나 삼천포나 남이섬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부안에는 케이블카 하나가 없어요. 출렁다리 하나가 없어요. 전라북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관광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잼버리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군수님과 도지사님과 함께 민자 유치를 해서 해창다리에서 부안댐까지 정말 그런 시설 그리고 또 출렁다리 이런 걸 우리가 그 해가지고 그런 문화 만들기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청티와 빨간티도 그래서 문화 만들기 운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 비 오기 전에 한 달 전인가 그 부안댐에서 그 잼버리데이 현장까지 그 천이 그게 직소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직소천 공사가 지금 다 끝났더라고요. 예. 이 잼버리데이 행사 때 이제 카누를 띄우려고. 예, 아주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그때 최남도 회장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예. 부안댐에서 수문 문 열어놓으면은 직소천으로서 그 잼버리데이 현장까지 가는 그 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카누 띄우고 그 직소천 중간에 벼락폭포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벼락폭포에서 폭포가 나오고 또 그 레이저를 띄우고 네. 또 그 바로 앞에 청소년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야영장.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부근에 보면 또 온천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잘 개발한다면은 새만금에 지금 그 관광 레저의 포커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네,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 주 저도 이제 서울 올라갑니다. 네. 서울 올라가서 그 어느 모 그룹 관계자들을 만나서 네. 새만금에 관련된 그 레저 복합 레저 네. 호텔 골프장 컨벤션 센터 네. 이런 등등의 투자 유치를 한번 시켜보려고 저도 서울 올라가는데 네. 하여튼 잼버리데이 행사가 끝나면은 이런 투자 유치도 되고 네. 또 이 새만금 잼버리데이 수도 이 추진 운동도 잘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잘 돼서 네. 제6대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온 김경환 청장도 팔을 걷어붙여서 네. 일들이 잘 임기 안에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방송으로서 이번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25위 새만금 잼버리데이는 며칠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잼버리데이가 성공리에 잘 끝나서 세계 만방에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알리는 그런 멋진 행사가 되고, 그 후에 새만금 대한민국 잼버리 수도 이 부안으로 위치하는 것이 성공돼서 새만금 이후에 30년 묵은 이 새만금이 명실공히 동북아시아의 허브의 복합 리조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